감동 사연을 들려드리는 감동짱입니다. 호주 영화 감독이 동해안 산불을 취재차 한국에 왔습니다. 도대체 한국 사람들은 위험과 재난 앞에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감동과 경악을 금치 못하는데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럼 영화 감독 잭의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 출신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 잭 맥컬리예요. 저는 여러 나라에서 재난과 큰 사건들을 촬영했었는데 이번에 한국 동해안에서 큰 산불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는 솔직히 별로 감흥이 없었어요. 한국, 미국이나 독일에서 본 큰 재난들보다는 그 작은 나라의 재난이라 봐야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르겠네요. 라고 생각했었고 뉴스가 그냥 과장된 건 아닐까 하는 의심도 들기도 했고 그 작은 나라가 불이 났으니 한국이 없어지는 건 아닐지 생각도 들었어요. 어느 한적한 아침 유명한 뉴스팀에서 한국으로 가서 그 산불을 촬영해 달라는 이메일을 받았어요. 이메일에는 산불이 빠르게 번지고 있고 한국 사람들이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힘을 합쳐 불을 막고 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었고 제가 지금까지 방문했던 다른 나라들처럼 한국도 이런 재난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 의심했어요. 하지만 저의 호기심과 프로페셔널한 마음 때문에 결국 이 과제를 맡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카메라, 노트북, 그리고 촬영 장비를 모두 챙겨서 준비했어요. 호주에서 한국으로 가는 비행은 꽤 길었었는데 그 시간 동안 산불에 관한 자료들을 읽으면서 질문들을 준비했어요. 예전에 촬영했던 여러 재난들을 생각해 보았었는데 이번 이야기는 뭔가 달랐어요. 아마도 뉴스에서 한 가족처럼 모두가 뭉쳐서 도와준다고 묘사한 점이 영향을 준 것 같았어요. 확실하진 않았지만 직접 눈으로 보고 판단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고 공항의 분주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설렘과 긴장감이 뒤섞인 기분을 느꼈고 택시를 타고 산불이 번지고 있는 곳 근처의 강릉이라는 도시에 향했어요. 길을 가는 도중에 여러 가지 밝고 다채로운 현수막과 간판들을 보았는데 그중 한 간판에는 따뜻한 손길을 보내주세요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그 문구가 제 눈길을 사로잡아서 잠시 멈춰 서서 생각하게 했어요. 혹시 제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보다 한국이 더 특별할 수도 있겠다는 의문이 생겼어요. 택시는 아주 순조롭게 달렸었고 창밖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언덕들과 숲들을 보았는데 멀리 한 숲이 불타고 있는 모습도 보였어요. 불은 두꺼운 어두운 연기를 하늘로 뻗게 했고 주황빛 불꽃이 지평선을 밝히고 있었어요.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절실하게 느꼈어요. 비록 제가 한국에 대해 의심을 품고 있었지만 그 순간 자연의 힘을 무시할 수 없었어요. 강릉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재난 대응을 총괄하고 계신 하진우 씨를 만났어요. 하진우 씨는 아주 차분하면서도 다정한 미소를 지으시고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가득해 보였어요. 잭 선생님 환영합니다. 저희는 서로 도우며 작은 노력 하나하나가 소중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모두 하나로 뭉쳐 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간단한 말 한마디가 제 마음에 깊이 와 닿았었고 처음으로 한국 사람들의 정에 대해 작은 희망과 호기심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저는 카메라를 꺼내 주위의 분주한 모습을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자원봉사자들이 물 공급소를 세우고 있었고 가족들이 서로 도우며 움직이고 있었으며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도 작은 배려의 제스처를 보이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각자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사람들 얼굴에 진심이 묻어 있었고 저는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서로 미소 지으며 인사를 나누는 모습들이 인상 깊었어요. 분위기는 엄숙했었지만 따뜻함이 넘치고 있었죠. 저는 그때부터 한국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특별할 수도 있겠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불길과 함께 힘을 합쳐 일하는 사람들을 촬영하면서 저는 옛 생각들을 버리고 앞으로 한국에서 배울 진짜 모습을 마음에 담기로 결심했어요. 그날 강릉 거리를 걸으면서 두려움과 희망이 어우러진 모습들이 곳곳에 보였어요. 깜빡이는 불꽃 하나하나와 낯선 이들 사이에서 오가는 따뜻한 눈길들이 극적인 장면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저는 긴장도 설렘도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도 동시에 느끼고 있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몰랐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진짜 한국을 직접 보고 싶었었고, 이 여정을 통해 한 나라가 진정으로 강한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고 싶었어요. 이 모든 것은 제 여정의 시작에 불과했어요. 이 여정은 제 신념에 도전하며 한국에 대한 제 관점을 영원히 바꾸어 놓을 여정이었습니다. 강릉에 처음 발을 들였었을 때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에너지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공기는 걱정과 희망이 섞여 있었고, 저는 재난 대응을 책임지고 계신 하진우 선생님을 만났어요. 선생님께서는 분주한 주민센터 근처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었고, 얼굴에는 다정하고 차분한 미소가 번지고 계셨습니다. 그 미소를 지으실 때마다 마치 저에게 그분들의 삶의 방식을 이해하도록 초대하는 것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잭 선생님. 강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하진우 선생님께서 따뜻하게 악수해 주셨어요. 선생님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다정하셨었고, 단정한 제복을 입고 계시며 눈에는 굳은 결심이 보였어요. 함께 걸으며 선생님께서는 이곳의 모든 분들이 불과 싸우기 위해 각자의 역할을 다하고 계셨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저희는 서로 힘을 합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었어요. 저는 하진우 선생님의 말씀과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주요 도로를 따라 자원봉사자들이 물 공급소를 세우고 계셨었는데,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물 양동이를 건네며 팀워크를 발휘하며 불길을 끄려고 애쓰고 계셨어요. 그 장면은 에너지와 희망이 넘쳐 보였었고, 저희 고향에서 보던 재난 현장이 혼란스러웠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여기서는 모든 것이 분명한 질서 아래 진행되고 있었고, 모든 분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계셨어요. 잠시 후 하진우 선생님께서 저를 근처 대피소로 모셔다 주시면서 김서영 간호사님을 소개해 주셨어요. 저는 선생님을 따라 큰 천막으로 만들어진 임시진료소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곳에서 김서영 간호사님께서는 부상당한 주민들을 돌보고 계셨었는데, 스트레스가 가득한 상황 속에서도 간호사님의 미소는 부드럽고 진심 어린 모습이었어요. 간호사님은 연한 파란색 제복을 입고 계시며 환자들을 살피실 때 손길이 빠르면서도 신중하게 움직이고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영입니다. 라고 간호사님께서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인사해 주셨어요. 저희는 문제의 크기에 상관없이 모든 분들을 도와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라고 부드럽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간호사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촬영하며 모든 환자들이 따뜻한 관심과 존중 속에 치료받고 계신 것을 확인했어요. 덕분에 환자들의 눈 속에 희망이 반짝이는 모습을 보실 수 있었어요. 그 후 저는 하진우 선생님과 김서영 간호사님과 함께 대피소 바깥에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며 자원봉사자들이 물품을 옮기는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해가 저물기 시작하면서 주위에는 황금빛이 감돌고 계셨어요. 저는 주위를 둘러보며 아이들이 밝고 행복한 집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보았어요. 재난 속에서도 아이들은 희망을 잃지 않고 있던 모습이었어요. 이 그림들을 보세요. 라고 하진우 선생님께서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전시된 벽을 가리키며 말씀해 주셨어요. 이 그림들은 우리의 꿈을 나타냅니다. 우리 동네가 다시 재건되고 모두가 행복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라고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자부심과 따뜻함이 묻어 있었어요. 여기 한국에서는 아주 작은 선행 한 번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고 믿고 계셨어요. 저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이곳에 깊은 공동체 의식이 스며들어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었어요. 모든 자원봉사자, 돌봄을 담당하시는 분, 그리고 주민들이 하나의 가족처럼 서로 도우며 함께 하고 계셨었어요. 간단한 간식 나눔이나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일조차 진심 어린 관심 속에서 이뤄지고 있었어요. 저는 예상치 못했던 따뜻함이 제 마음을 채우고 있음을 느꼈어요. 그러던 중 저는 하진우 선생님께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고 긍정적으로 계실 수 있으신지요? 라고 여쭤보았어요. 그러자 선생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저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서로 도우면 힘이 생깁니다. 작은 노력 하나하나가 큰 차이를 만든답니다. 라고 대답해 주셨어요. 그 말씀은 제게 깊이 와 닿았었고, 이곳에서는 함께하는 힘이 두려움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하루가 끝나갈 무렵 저는 한국인들의 진정한 정신을 보여주는 많은 장면들을 촬영했어요.
서로를 도와주고 따뜻한 미소를 주고받으며 작은 선행들이 모여 큰 희망이 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전의 의심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음을 느꼈어요. 저는 이제 한국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었고 어려운 시기에도 모두가 힘을 합쳐 하나가 되는 나라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날 밤 임시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오늘 촬영한 모든 이미지들을 머릿속으로 되새기며 걸었어요. 체계적인 노력, 다정한 얼굴들, 그리고 함께 나누는 미소들이 제가 이 나라를 혹시 잘못 판단했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앞으로도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이 놀라운 정신을 한순간 한순간 기록하고 싶다는 설렘으로 가득 찼어요. 이것은 제가 한국에서의 여정의 시작에 불과했어요. 도우미 분들을 만나 뵌 경험은 제 시각을 크게 바꾸어 주셨었고, 저는 이분들의 이야기를 전 세계에 알리고자 하는 마음이 커지고 있음을 느꼈어요. 앞으로 제 여정의 다음 단계에서는 한국인들의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더 많이 발견할 수 있으리라 믿었어요. 강릉에서 며칠 머문 후 저는 이곳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더 배우고 싶었어요. 도우미 분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본 것만으로는 부족하여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이해하고자 마을을 돌아다니며 주민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저는 아침 일찍 대피소 근처의 작은 시장을 방문했어요. 그 시장은 활기가 넘치고 있었고 신선한 과일과 채소 그리고 수제 간식들을 파는 상인분들이 바쁘게 일을 하고 계셨어요. 시장 공기는 달콤하고 포근한 냄새가 났었고 이웃들이 서로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저는 사과를 파는 한 노부인 분께 다가가 이 어려운 시기에도 어떻게 이렇게 밝게 지내실 수 있으신지요? 라고 여쭤보았어요. 노부인 분께서는 저를 다정하게 바라보시며 매일매일이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도우며 가진 것을 나누면 우리 모두가 강해진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에 저도 미소를 지었고 이곳에서는 친절이 일상의 일부였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날 오후에는 민준이라는 젊은 남성분을 만났어요. 민준분은 주민센터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물과 간식을 나누어 주고 계셨어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민준분의 얼굴에는 밝고 열정적인 표정이 가득했어요. 저는 민준 선생님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지요? 라고 여쭤보았어요. 그러자 민준 분께서는 가볍게 웃으며 이웃분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 반드시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모두 한 가족처럼 함께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목소리에는 열정과 에너지가 넘쳤었고 저는 민준 분의 정신에 크게 감동받았어요. 또한 저는 대피소 근처 공원에서 흰색 칠판에 그림을 그리고 있던 아이들 무리와도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은 집, 나무 그리고 웃고 있는 사람들을 담고 있었어요. 한 어린 소녀가 다가와 우리 동네가 언젠가는 다시 행복해지도록 꿈을 그린답니다.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소녀의 눈에는 희망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나이가 어리지만 함께 노력하면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어요. 저는 아이들의 그림과 웃음소리를 기록하면서 희망은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마을을 돌아다니며 저는 전에 상상했던 재난 현장과 지금 경험하고 있는 현장이 얼마나 다른지 느끼게 되었어요. 호주나 다른 나라에서 재난 현장은 종종 혼란스럽고 두려움으로 가득 찼었지만 여기서는 만나는 모든 분들이 차분하고 다정한 모습을 보이고 계셨어요. 주민분들은 불길 때문에 쓴맛을 내지 않고 오히려 힘든 상황을 공동체를 위해 함께 일하는 약속으로 바꾸고 계셨어요. 저는 한적한 시내의 작은 돌벤치에 앉아 마을을 흐르는 고요한 시냇물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이웃들의 담소를 들으며 잠시 머물렀어요. 노트북을 꺼내 이 마을의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도움도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됩니다. 라고 적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며 저는 모든 분들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느꼈고 단순히 불을 끄는 방법뿐만 아니라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서로를 돌보고 꿈을 꾸고 있는지도 배우고 있음을 깨달았어요. 해가 지기 시작하자 저는 작은 열린 공간에 모여가니 식사를 나누는 이웃 무리에 합류했어요. 그들은 밥, 국, 반찬 등을 나누며 미래에 대한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고 계셨어요. 저는 그들의 지난 어려움을 이겨낸 이야기와 언제나 함께해왔던 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 분께서는 우리에게는 많은 폭풍이 있었지만 오늘은 함께 서 있고
내일은 다시 재건할 것입니다. 라고 강렬하면서도 희망 가득한 목소리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날 저녁 임시 숙소로 돌아가며 저는 하루 동안의 모든 장면들이 제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아있음을 느꼈어요. 이전의 의심은 점차 사라지고 주민분들의 강인함, 희망, 그리고 다정함이 제 마음을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곳 한국의 진짜 정신 서로 도우며 하나가 되는 모습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임을 확신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서 오늘 볼 것들에 대해 기대와 호기심으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지역 대피소에서 열리는 공동체 회의에 참여하기로 했어요. 저는 큰 소박한 홀로 들어갔었는데 그곳에는 사람들이 원모양으로 앉아 계시더군요. 모두 차분하고 단호한 표정을 지으시고 서로를 깊이 배려하고 계신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조용한 자리를 찾아 노트북을 꺼내서 관찰한 것들을 적기 시작했어요. 홀 앞쪽에 앉으신 한 연세 지긋하신 이씨께서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이씨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들리셨었는데 저희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제 우리는 함께 모여서 우리 집과 마음을 다시 세우려고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잠시 멈춰 서서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곳에서는 재난 한가운데에서도 절망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미래에 집중하며 서로 도와주고 계셨어요. 저는 이 씨의 말씀을 주에 깊게 기록했었는데 그 말씀 속에는 특별한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몇 가지 일을 돕도록 초대를 받았어요. 저는 대피소 근처의 작은 공원에서 잔해를 치우고 계신 자원봉사자 그룹에 합류했어요. 그때에는 밝게 빛나고 있었고 하늘은 맑고 푸르러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면이 거의 평화롭게 보였어요. 제가 부러진 나뭇가지와 흩어진 잎들을 주우면서 얼굴에 큰 미소를 띠고 계신 민준이라는 젊은 자원봉사자 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민준 선생님 왜 매일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지요? 라고 제가 여쭤보았어요. 그러자 민준 선생님께서는 웃으시면서 저희는 작은 노력 하나하나가 큰 변화를 만든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함께 일하면 불가능한 일이 없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간단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에너지가 가득 채워졌어요. 저는 이 공동체가 단순히 물리적인 피해 복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신도 함께 재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임시 어린이 학습센터로 쓰이고 있는 근처의 학교도 방문했어요. 그곳에서는 아이들이 작은 탁자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꿈을 나누고 계셨어요. 저는 한 어린 소년이 조심스럽게 큰 빛나는 태양이 있는 집을 그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제가 왜 태양을 그리고 계신가요? 라고 여쭤보았더니 소년은 태양은 언제나 희망을 주거든요. 해가 뜨면 모든 것이 새롭고 좋아지는 것 같아요. 라고 순수하게 대답해 주셨어요. 그 어린 대답에 제 마음은 깊이 감동받았어요. 저는 이 공동체가 태양처럼 어두운 시기에 빛을 전하고 있음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 후 저는 여러 가정과 함께 오후 시간을 보냈어요. 대피소 근처에 살고 계신 한 노부부와 함께 걸으며 불이 나기 전 마을의 추억과 늘 이웃을 도와왔던 이야기를 들었어요. 할머니께서는 부드럽게 좋을 때나 힘들 때나 우리는 함께합니다. 그게 우리 생활 방식이었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간단한 말씀 속에 큰 사랑과 배려가 느껴졌었고 저는 이 공동체의 힘이 서로에 대한 신뢰와 단합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중 하나는 대피소 밖의 큰 식탁에 이웃분들이 모여 앉아 밥, 국, 그리고 간단한 반찬들을 나누며 식사하셨던 때였어요. 저도 그 자리에 합류하여 함께 식사를 하면서 우리의 꿈과 계획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어요. 한 분께서는 한 접시의 음식도 우리 마을을 다시 세우겠다는 약속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저는 마치 그들의 가족이 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그분들의 과거 어려움을 극복하고 언제나 손잡고 함께 일해왔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 깊은 곳에서 감동받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맑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오늘 본 모든 것들을 생각했어요. 저는 이번 경험을 통해서 서로 도와주는 작은 배려와 함께 나누는 식사가 사람들을 더욱 가깝게 만든다는 새로운 방식의 협력 방식을 깨달았어요. 재난을 단순히 끔찍한 사건으로만 보지 않고 공동체의 최고의 자질이 빛을 발하는 순간으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날 저는 함께 일하는 것이 단순히 일을 끝내는 것을 넘어 서로를 배려하고 나누며 더 밝은 내일을 믿는 것임을 깨달았어요. 저는 이 마을 사람들의 독특한 방식에 대해 깊은 존경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들의 한마디 한마디, 미소, 격려의 말, 그리고 작은 도움의 손길이 어려운 시기에도 단합과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어요. 노트북에 글을 적으면서 저는 이 공동체의 진정한 힘은 위험 앞에서도 서로를 도와주려는 의지로 측정된다는 중요한 사실을 배웠어요. 임시 숙소로 돌아가는 길, 저는 이 소중한 교훈들을 마음속에 새기고 앞으로 집에 돌아가면 이 강렬한 메시지를 모두에게 전하겠다고 다짐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로 향하는 고속열차에 탔어요. 열차가 선로 위를 빠르게 달리면서 저는 창문에 얼굴을 대고 밖을 바라보았어요. 시골 풍경이 작은 마을과 농장으로부터 점점 큰 도시와 높은 건물들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미래로 날아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설렘과 약간의 긴장감이 동시에 밀려왔었고, 서울이 어떤 모습일지 참 궁금했어요.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도시의 활기찬 에너지에 크게 놀라웠어요. 거리는 깨끗하고 분주했었고, 사람들은 차분하게 걸으시면서 서로 미소 지으며 인사하고 계셨어요. 현대식 건물과 전통시장이 어우러진 모습이 보였는데, 네온 사인이 거리를 환하게 밝히고 큰 디지털 스크린에서는 뉴스와 광고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옛것과 새것이 아름답게 어우러진 도시의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역에서 내리자 저는 깊게 한숨을 쉬며 밖으로 나왔어요.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면서도 생기가 넘쳐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도보로 서울을 탐방해 보기로 했어요. 넓은 보도를 따라 걸으면서 친절한 상점 주인분들, 깔끔하게 정돈된 상점들, 그리고 질서 있게 줄 서 있는 버스 정류장 등의 세세한 부분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어요. 예전에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달리 서울은 정말 다르고 특별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는 한국을 몇 가지 큰 문제만 있는 작은 나라로만 생각했었지만, 서울에서는 희망과 강인함이 넘치는 도시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걸음을 옮기다가 저는 큰 공원을 지나게 되었어요. 그 공원에서는 가족들이 피크닉을 즐기고 아이들이 뛰어다니며 웃고, 연세 지긋한 분들은 벤치에 앉아 담소를 나누고 계셨어요. 공원은 푸르고 나무들로 가득 차 있었고, 도시 한복판에서도 사람들이 잠시 자연을 즐기고 계셨어요. 저는 한 벤치에 앉아 10대 친구들이 축구를 하는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그들의 웃음과 에너지가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어요. 어려운 시기에도 사람들이 서로 돕고 인생을 즐길 줄 아신다는 사실이 참 감동적이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현대적인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도 참석하였어요. 정부 관계자들과 지역 사회 지도자들이 모여 산불 피해 복구와 관련한 노력을 이야기하고 계셨어요. 한 젊은 여성께서 현지 시민과 국제 친구들의 지원에 대해 자신감 있게 말씀하시면서 저희 국민은 강한 단결의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함께 서 있으며 희망과 열심히 일하는 마음으로 우리 지역 사회를 재건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말씀이 분명하고 열정이 넘치셔서 저는 그 순간 서울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촬영하며 기록하고 있었어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저는 지역 사회센터에서 활동 중이신 여러 학생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 학생들은 산불 피해 가족들을 돕기 위해 모금 활동을 하고 계셨어요. 한 학생 지호가 저희는 아직 어리지만 작은 도움이라도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서로를 돌보는 도시에 살게 되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들의 꿈과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열정이 제 마음에 깊이 와 닿았어요. 서울의 젊은 세대가 내일의 진정한 희망임을 실감하게 되었어요. 저녁 무렵 저는 유명한 거리를 걸으며 작은 카페와 식당들이 즐비한 모습을 구경하였어요. 구운 고기와 매콤한 국수 등 맛있는 음식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한 카페에 들러 따뜻한 차 한 잔을 즐기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어요.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걷고 친구들이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가족들이 함께 식사를 하며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모든 얼굴에는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이야기가 담겨 있는 듯 보였어요. 밤이 되자 도시는 밝은 불빛으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어두운 하늘 아래서 건물들이 마치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작은 언덕 위로 올라가서 서울의 전경을 바라보았어요.
그곳에서 본 서울은 마치 별의 바다와 같았어요. 저는 그 모습에 평온함과 희망을 느끼며 마음이 한결 따뜻해졌어요. 예전에 한국에 대해 가졌던 의심들이 얼마나 멀리 사라졌는지 새삼 느끼게 되었어요. 이제 저는 서울을 통해 생명력 넘치고 질서 있는 에너지, 그리고 강한 공동체 의지가 있는 도시로 보게 되었어요. 그 순간 제 여정이 저를 완전히 변화시켰었음을 깨달았어요. 저는 더 이상 한국을 문제만 있는 곳으로 보지 않았고, 모든 분들이 함께 힘을 합쳐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희망의 도시로 느껴졌어요. 저는 이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집으로 돌아가실 모든 분들께 전하겠다고 굳게 다짐하였어요. 서울은 저에게 단결과 회복력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주었고, 저는 이 놀라운 경험의 모든 순간을 기록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한국을 떠나기 전, 저는 서울의 조용한 동네를 마지막으로 한 바퀴 걸으며 둘러보았어요. 길가에는 나무들이 줄지어 서 계셨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작은 공원들도 보였어요. 저는 그동안 만난 멋진 분들, 예를 들어 하진우 선생님, 서영 간호사님, 민준 선생님, 그리고 사탕을 나눠주신 다정한 노인분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 모든 분들께서는 서로를 깊이 배려하고 계셨어요. 작은 카페에 앉아 저는 노트북에 처음에는 한국을 무시하는 마음으로 왔었지만 지금은 감사한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 분들께서 진정한 힘은 사랑과 단결에서 나온다는 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라고 적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제 영화로 만들어 전 세계에 전하겠다고 다짐하였어요. 어려움 속에서도 한 공동체의 따뜻함과 배려가 얼마나 큰 빛과 희망을 가져다 주는지 모두에게 알리고 싶었어요. 비행기를 타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마르타 슐츠와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마르타 분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이제 진짜 한국을 보셨습니다. 열정과 다정함, 그리고 단결의 정신이 넘치는 한국을요. 이 멋진 이야기를 집으로 돌아가신 분들께 꼭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기쁘고 감동받은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행기에서 창밖으로 마지막으로 빛나는 한국의 야경을 바라보면서 저는 제 자신에게 약속했어요. 여기서 배운 교훈을 평생 잊지 않겠고 어디를 가든 한국의 정신을 가슴에 담고 다니겠어요. 한 나라의 진정한 힘은 건물이나 기술이 아니라 사람들의 사랑과 배려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어요. 라고 속으로 다짐하였어요. 곧 저의 다큐멘터리는 전 세계 스크린에 소개될 예정이었어요. 제 영화는 따뜻한 마음과 단결의 힘으로 자연의 거대한 도전을 이겨낸 한국 분들의 이야기를 보여줄 것이었고, 한때 작고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졌던 나라가 이제 희망과 사랑의 등불처럼 빛나고 있음을 전해줄 것이었어요. 저잭 맥컬리는 이 여정을 통해 영원히 변화하였어요. 때로는 우리의 선입견과 의심으로 시작하지만 마음과 생각을 열면 예상치 못한 아름다움과 강인함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어요. 한국은 저에게 재난 속에서도 친절, 단결, 그리고 희망이 모든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저는 이제 호주로 돌아가더라도 그 긍정적인 메시지를 만나는 모든 분들께 전하겠다고 굳게 결심하였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산불 피해 지역의 주민분들과 공무원분들 모두 더 이상의 피해 없이 빨리 무사히 복구되길 바라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